우리가 사랑했던 분들은 결코 우리 곁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기억과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사랑하는 노인,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셨나요? 예전보다 식사를 거르거나 더 자주 지친 모습을 보이진 않으셨나요? 이 변화를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몇 달 전, 때로는 1년 전부터 조용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경고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나중에 되돌아보며 그때 그 징후가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하고 후회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였던 변화들이 사실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신체의 중요한 메시지였던 거죠. 저도 5년 전 할머니를 떠나보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1년 동안 보였던 미묘한 변화들을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신호들은 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허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혹시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셨나요? 그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약 1년 전에 나타나는 5가지 핵심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소중한 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현저한 체중 감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벨트를 더 조이거나 예전에 딱 맞던 옷이 헐렁해지고 한때 왕성했던 식욕이 사라지는 등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를 보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머니가 요즘 밥을 거의 안 드세요. 그냥 나이 드시니까 그런가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는 대부분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가 더 이상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거나 근육량이 감소하고 필수 시스템이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미각이 약해지고 음식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으며 식사를 건너뛰거나 적은 양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 변화가 아니라 몸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단계에서는 많은 양의 식사를 강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분들은 더 드셔야 해요, 힘이 없으세요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편안함, 먹기 쉬운 음식,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제공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극심한 피로와 허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방을 가로질러 걷는데 힘들어하며 한때는 쉽게 해내던 일상적인 활동들이 너무 지치게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히 피곤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변화는 신체가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기 기능이 느려지고 심장이 효율적으로 펌프질하지 않으며 근육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몸은 필수적인 기능을 우선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대사 속도가 저하되면서 에너지가 움직임이 아닌 생존 유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한 번은 이웃 할머니께서 나는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아. 그냥 내 몸이 무겁고 움직이기 싫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노인들이 경험하는 상태를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이때는 힘들게 활동을 강요하기보다 편안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그들의 한계를 존중하며 그 순간이 평화롭고 존엄성 있게 흘러가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인지 혼란이나 철회의 증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대화를 따라가기 어려워하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방향을 잃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셨나요? 한때 날카롭고 활기찼던 사람이 갑자기 이름을 잊거나 시간 감각을 잃는다면 이는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는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꾸준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면서 순환이 약해지고 뇌로의 산소 공급이 감소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료한 순간이 있다가 갑자기 혼돈의 에피소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 할머니의 경우 때로는 완전히 명료하셨다가 몇 시간 후에는 40년 전 기억 속에 계셨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종종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또 다른 흔한 신호는 감정적 철회입니다. 말을 덜하고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줄이며 그저 침묵 속에 오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족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뇌가 감정과 참여를 더 이상 예전처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를 발견하면 그들을 현실로 끌어당기려 하거나 대화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 만나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안심시켜주며 꼭 대답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 순간 사랑과 이해가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잦은 감염과 느린 치유입니다. 몸이 서서히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명백한 신체적 징후 중 하나는 약해진 면역체계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감기, 독감, 작은 감염에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감기가 잘 안 낫네요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작은 상처나 타박상도 이전보다 치유 속도가 느려지고 폐렴, 요로 감염, 피부 감염과 같은 질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몸이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때 잘 듣던 항생제조차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더 긴 회복 기간과 강한 약물이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움직임이 제한된 노인들에게는 욕창이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 주기적인 피부 관리와 체위 변경이 중요합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감염이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열 대신 노인은 단순히 평소보다 더 피곤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식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몸이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러한 변화를 일찍 알아차리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호흡이나 순환의 주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더 천천히 혹은 얕게 숨을 쉬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때로는 숨을 쉬는 사이에 멈추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져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체인 스톡스 호흡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호흡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깊고 빠른 숨과 긴 휴지기 사이를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특징적인 호흡입니다. 또한 손과 발, 코와 귀가 차갑게 느껴지거나 손가락과 발가락 주변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워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면 이는 단순히 실내 온도 때문이 아니라 몸이 중요 장기로의 혈류를 우선시하기 위해 사지로의 순환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앉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고 입으로 숨을 쉬거나 갑자기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폐에 체액이 축적되어 지속적인 기침, 꼴꼴거리는 소리, 혹은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목격하는 가족들에게는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더 깊게 숨을 쉬도록 돕거나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는 몸이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조금씩 제공하는 것이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물이나 산소 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 단계에서는 편안함과 존엄성을 중심에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인이 마지막 1년을 살고 있다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저한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인지 능력의 저하, 잦은 감염, 그리고 호흡과 순환의 주요 변화. 이 신호들은 모두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몸이 마지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신호를 인식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 신호를 통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중요한 결정을 미리 내리며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시간이 존엄성과 평화로 가득 차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나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과 실패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성공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무거운 주제였지만 이러한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평화와 준비의 시간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가족들이 이 길을 앞서 걸었으며 결코 쉽지는 않지만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아는 것이 힘과 인내, 그리고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과 인내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지침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레볼루션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